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통영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20일간의 본격적인 총선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현장 교사들이 1년 넘게 연구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물 최종 발표 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내놓은 주요 내용은 대입 전형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생부와 교과, 수능, 실기 등 4가지 전형으로 단순화시켜 12월에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또 수능은 1년에 2번 치르고 응시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한정하고 평가 방식은 5단계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고교 교사들과 대학 관계자들이 대입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과 대학의 평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입 정책을 디자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버넌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부는 연구단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말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고 28년부터 적용될 대입 수능 체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2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의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인물은 산청 출신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일 텐데요. 다음 달 펼쳐지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위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통영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그 현장을 서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볼 트래핑을 하는 선수에게 다가가 장난을 걸고 선수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 정상에 오른 베트남 U23 선수단의 들뜬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박항서 호가 통영을 찾았습니다. 지금 체력 회복을 해야 되고 재충전을 해야 될 시기고 언어도 그렇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통영은 박 감독이 국내 프로팀을 맡던 시절에도 단골 전지훈련지였습니다. 박 감독과 2년간 호흡을 맞춘 주장 응우의 꽝하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Tôi nghĩ rằng thời gian này là một thời gian mà toàn đội cần phải hồi phục lại thể lực của mình sau một cái giải đấu SEA Games mà trải qua những trận đấu rất là khắc nghiệt. 지난 2005년 경남FC 초대 감독을 지낸 박 감독은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에 대한 애정의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나 벽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감독 하나 바꾼다고 해서 팀의 발전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선수단은 내일 박 감독의 고향인 산청을 방문한 뒤 일요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어제보단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2, 3도 낮게 시작하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은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너울성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 해안과 부산 거제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함안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2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120일간의 본격적인 총선 열전에 돌입한 건데요.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와 기타금을 내면 예비주자 등록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사직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내년 2월과 3월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식 후보자 등록을 하고 4월엔 제외투표와 사전투표를 거쳐 15일 본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구 조정이 되면 획정 작업 후에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소수정당에는 중요 변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보 출마 지역과 지역구 비례대표 전략을 결정할 것인데 이게 예비 등록일까지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 등록 일정을 올해 아닌 내년 초로. 한편 도선관위는 예비 후보 등록 첫날부터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용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단속을 병행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창원 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 행사에 참석한 선구구민 350여 명에게 44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또 지난 9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님에도 이 후보 예정자의 지지 여부를 조사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 보도한 모 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리산 산청곶감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 곶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곶감 유통센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초매식과 함께 본격적인 곶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장마와 태풍이 있었지만 곶감을 만드는 원료감의 피해가 없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배 관리도 잘하고 품질 관리 그리고 유통, 위생 이런 전반에 대해서 1년에 한 2달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지리산 아랫마을 시천면과 삼정면 일대 덕산 분지에서 생산되는 산청곶감은 고종 황제에게 진상품으로 보내면서 고종시로 불립니다. 산청곶감은 지난 2006년 곶감 품목 가운데는 최초로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큰 일교차로 곶감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좋은 곶감을 만들어냅니다. 산청곶감은 쫀득하고 찰진 식감과 하얀 백분 발생이 적어 투명한 주황색을 띱니다. 도넛 형태의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저장이나 유통, 판매가 용이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산청구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곶감을 건조하는 덕장에 제습기를 설치하고 원료감 저장 시설을 늘리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또 곶감 가공 시 위생적으로 그 곶감이 생산돼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매년 1,300여 농가가 2,700톤의 곶감을 생산해 35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산청곶감 유통센터에서는 제13회 지리산 산청곶감 축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대구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따뜻한 날씨 탓에 어장 형성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데다 어획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외포항에서 100길로 20여 분.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1m 안팎의 대구가 올라옵니다. 산란기를 맞아 모두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찬물을 좋아하는 대구는 대표적인 해기 어종으로 내년 2월까지 거제 앞바다에 어장이 형성됩니다. 날짜 따뜻해가지고 아직까지 날씨 때문에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일주일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어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벽 경매시장. 갓 잡은 대구를 사기 위해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중간 크기의 대구 경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으로 지난해 수준입니다. 중간 사이즈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앞으로 물량이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획량의 70%가 거제 인근에서 생산되지만 지난 2017년 15만 톤을 기점으로 감소해 올해는 10만 톤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철을 맞은 대구잡이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건강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대산면 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제5회 보물섬 남해 실버가요제가 오늘 오후 2시 남해 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슈퍼스타 HC가 오늘 오후 5시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해양소년단 창립 35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후 5시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집니다. 통영 선적 대성호와 창진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연결식을 오는 21일 통영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고 22일에는 통영시 어업인 위령탑에서 위령비 제막식을 진행합니다. 한편 대성호 화재 사고는 29일, 창진호 침몰 사고는 22일 만에 수색이 종료되었고 대성호 선원 9명과 창진호 선원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군납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 사천경찰서장 53살 최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사천서장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45살 정 모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 외에 그 대가로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에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서장은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당시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적중면 월막마을 변준영님과 변서윤님이 각각 5만 원, 중부마을 서진영님, 상부마을 최상욱님, 두박마을 안희범님이 각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바르게 살기 협회장 최낙출님, 적중초등학교장 김향은님이 각각 5만 원, 경상남도 도의원 김윤철님 5만 원, 베타뉴스 김도형님 2만 원, 합천군 적중면 양림마을 김상칠님이 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명곡마을 조혜연 이장님, 양림마을 방순옥님, 중부마을 김명희님, 상부마을 김명자님께서 각각 1만 원, 합천군 합천읍 김정란님께서 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창원 가포와 반계지구를 비롯한 전국 15곳에 들어설 행복주택 4,973호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창원 가포지구에는 대학생과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50호를, 반계지구에는 창업인에게 316호를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진주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진주시는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3개 노선 9대 시내버스에 CCTV를 장착해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단속 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해 불법 주정차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 학생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항쟁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경남 18개 시군을 가나다 순서로 놓고 일제강점기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참여해 일어난 독립운동사가 담겼으며 모두 322쪽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남과기대가 국내 최초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기대는 대학 내 공정무역 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생과 공공기관, 진주 아이쿱 생협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 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공정무역은 공평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무역과 빈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공정무역대학은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1곳, 유치원 5곳 등 19곳을 내년도 행복학교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행복학교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민주적 소통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2019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사기 근절부문 유공자 시상에서 BNK 경남은행이 서민금융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남은행은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세희망 홀씨대출을 적극 홍보하고 최근 3년간 600억 원 이상을 지원했으며 전문적인 금융상담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부품이 하락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급락했습니다. 창원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전달보단 14.1%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가죽 및 고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이 감소한 반면 기계류는 대우조선해양의 육산 플랜트 모듈 수출에 힘입어 30% 증가했습니다. 창원시는 민주주의 전당 건립 비용 303억 원 가운데 국비를 121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 하포구 월포동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에 지상 4층, 연면적 8,3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민주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